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혀 이 사안이 주목받게 된 직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내놓은 이유가 가관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서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고 문제 삼았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한국이 친북, 친중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G7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라니 역시 일본스러운 발상입니다. 한국은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국가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잘 지내는 국가일 뿐입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G8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의 존재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일본의 몽리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이 보도한 이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G7 확대 구상에 관해 일본과 미국 사이에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일정과 개최 형태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이나 캐나다가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굳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 것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서운 성장을 경계하면서도 한국의 등장을 눈엣 가시로만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의장국에 G7 회원국의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들러리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주류가 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8일 NHK에 출연해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G7 확대 구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 무렵으로 연기할 생각이며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지난달 말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이달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G7에 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득권만 지키려는 낡은 체제 중심에 일본이 있다는 것을 일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이뤄진 G7 정상회담은 경기, 에너지, 통화 문제부터 정치와 외교 문제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1년에 두세 차례씩 회동해 세계 경제의 방향과 정책 협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선진국 정상회담은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고 냈기 때문입니다. 주요국들의 친목을 위한 연례 정상회담으로 끝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담에 대한 무용론도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에선 1980년대에 이미 스페인의 경제 규모가 캐나다를 앞섰는데도 스페인이 참가하지 못하고 캐나다가 계속 참가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졌고 특히 최근 중국이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정식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격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IMF가 공식 발표한 2018년 세계경제대국에 한국이 10위로 도약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를 역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예상치로는 전세계 코로나 쇼크로 인해 엄청난 경제공황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K방역의 빠른 검사와 격리로 선방한 결과 경제 성장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브라질까지 제치고 세계 9위 경제대국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겠지만 주요국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8일 블룸버그가 24개 국내외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집계 때의 마이너스 0.2%보다 한층 더 악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블룸버그의 주요 전망치 집계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실제로 주요 20개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마이너스 18.1%로 집계됐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만 2.0%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됐고 한국은 마이너스 1.8%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5.0%의 역성장을 보인 미국은 2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3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한국의 참여를 막아보려는 일본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22.3%로 1분기 마이너스 2.2%보다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독일은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9%의 성장률을 보이고 프랑스 마이너스 19.6%, 영국 마이너스 18.1%, 이탈리아 마이너스 18.5% 등 유럽 선진국들의 2분기 경제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20일 발간한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G20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마이너스 4.6%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전망대로라면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내년 말에 경제 규모가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올해 큰 폭의 역성장을 경험해 내년에 다소 회복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이 3.0%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5.4%로 반등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모렴치하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라며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G7 한국 참여 반대 소식을 거론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국 외교가 유감이다.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회복과 이성회복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히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론도 나오고 있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한국을 저지하기 어렵기에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며 G7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무총장이 된다면 현재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G7 국가들 중 캐나다는 한국에게 GDP에서 역전당했고 이탈리아는 1인당 GDP에서 한국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교역 규모 10위, 군사력 7위이며 세계 7번째 3050 클럽 가입국입니다. 즉, G7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침략전쟁을 통해 부를 쌓고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공급으로 특수를 누리며 경제대국에 올라섰던 일본과는 결이 다른 한국의 저력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재편돼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속 좁은 섬나라 일본의 옹졸함은
역사 왜곡이나 부당한 수출 규제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G7이라는 틀 속에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일본을 참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G7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